모두가 한 몸을 한단 말입니다. 한 몸 혁명. 모든 사람이 같이 혁명을 해서 같이 잘 사는 거지. AI나 IoT 뭐 자율주행 그 몇 사람 그거 개발한 사람들 그 사람은 절대 어떻게 해요. 새로운 문명 기창들의 한 몸 사이를 우리 천손적이 창조해야 합니다. 세계 어떤 민족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드디어 워싱턴 DC처럼 세계 중심국이 될 수가 있다.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남북 문제 천수적 전체하고 화합 그리고 발전할 수 있고 세계로 나가면서 전 인류를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민족이 제2의 강복 운동을 함께 합시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신영입니다. 제2의 광복, 새로운 문명을 이끌 천손적을 논하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요즘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어서 어디로 가는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알려면은 그 역사적으로 거대하게 흘러왔던 변화의 큰 물줄기를 따라가 보면 쉽게 현 위치를 찾을 수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도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잠깐 4만 년 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뒤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4만 년 전에 원시혁명이 있었습니다. 인류 전체가요. 그러다가 이제 10,000년 전에 그러니까 원시사회가 3만 년 동안 왔던 거죠.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농경혁명이 10,000년 전에 일어나서 10,000년 동안 동서양을 공유해서 농경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50여 년 전에 드디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지난 한 300여 년 동안 이렇게 산업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지금 여기가 산업사기 말기. 그리고 제가 지난 40여 년 동안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한몸 혁명이 일어납니다. 일단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4차 산업혁명이 아니고요. 그래서 한몸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18년 정도 왔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대는 산업시대가 아니고 한몸 시대를 우리가 이제 갈 것이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제가 이제 증거를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시사회는 원래 용맹사의 음양의 원리에 의해서 원시사회는 인간의 용맹성에 의해서 형성됐고 그리고 이제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사람들이 그 사상을 이게 중요할 때는 이때는 천연자원 그래서 자원주의다. 원시사회는 용맹성에 의해서 형성됐고 그리고 중심 사상은 천연자원 자원주의였다. 3만 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형태로.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원시시대의 도구는 뗀석기, 그 다음에 조개 껍질과 동물 뼈 같은 걸로 이거 혁명입니다. 엄청난 혁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나 동물들이 이런 도구를 썼다 했을 때 이런 혁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활과 창이 발전해 나가죠. 그리고 원시사회에서는 추장, 시족장 또는 추장들이 이제 1인 이 체제로 해가지고 집단사회를 이루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대가 3만 년 동안 지나가고 머릿속에 이제 10,000년 전에 우리가 농경시대, 그래서 농경혁명, 저는 그렇게 이제 붙이고 있습니다만 농경사회는 이렇게 형성됩니다. 일손, 사람들의 일에 의해서 농토에서 토지에서 일을 하면서 곡식이라든가 우리 먹을 것을 생산해내면서 농경시대가 10,000년 동안 이제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중심 사상, 이데올로기, 그건 농지다, 이게. 어디 가야 땅이 있느냐? 어디 가야 땅을 구할 것인가? 거기서 먹고 살 것인가? 그래서 이 농경시대 때는 참부 봉토, 봉건시대가 오게 되고 어떻게 하면 농지를 획득할 것인가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이 농경사의 1만 년 동안의 생활상은 대충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사의 농기구, 이게 이제 대발전이죠. 아까 우리가 뗀석기라든가 조개 껍질, 뼈 같은, 동물 뼈 같은 걸 썼는데 이제는 철기가 나와가지고, 낫, 호미, 괭이, 지게, 쟁기, 이런 것들이 이제 농경시대 때 문명의 도구로 우리가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발전해 오다가
이제는 이제 검, 도끼, 청동, 거울 이런 것들이 이 발명됐는데 놀라운 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한민족 천손족으로 올라가면은 이러한 이 도구가 이 철기 도구가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지고 특히 청동, 거울은 나노 기술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활 발전했죠. 그 다음에 우마차와 범선, 그리고 이제 농경시대 정치체제는 아까 원시시대 때 추장에서 이제는 군장, 그리고 영주, 다음에는 이제 1인 왕, 전제 군주, 그리고 이제 소수의 귀족과 대신들이 함께 정치를 형성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89년 이후 거기서 시작해서 한 10년 동안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드디어 이제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진입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은 1770년대 전후해서 영국에서 먼저 일어났었는데 그 산업사회를 이루는 것은 인간의 지식에 의해서 산업혁명, 그러니까 위에는 하드웨어, 밑에는 소프트 파워, 위에는 양이라면 밑에는 음양의 원리죠. 상생상멸 원리도 되고, 이때 이제 자본주의가 아까 이제 농지주의에서 자본주의로 핵심 이데올로기는 중심 사상은 넘어옵니다. 흔히들 요새 자본주의가 잘못됐다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상당히 지식인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본주의가 잘 됐냐, 잘못됐냐, 자본주의가 타락됐냐, 자본주의가 나쁘다. 이건 자본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본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캐피탈. 사업 자금입니다. 사업 자금. 사업 자금을 가지고 공장도 짓고, 이 저장 창고도 만들고, 물류 창고도 만들고, 파는 장소도 만들고, 수송 시스템도 만들고, 전부 사업 자금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 자금이 나쁘냐, 좋으냐? 그것은 자본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다만 그 자본을 활용해서 생산한 다음에 돈을 번 다음에 그 쓰는 사람이 잘못 쓸 때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자본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산업사회는 지식에 의해서 형성됐고 그 중심 사상, 중심 이데올로기는 자본이었다. 250년 전 산업혁명에 의해서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탄생해가지고 영국에서 100년 동안의 생로병사를 거쳤어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유럽, 일본이 아주 해운국이죠. 일본을 거치면서 또 다른 100년 동안의 생로병사를 거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1970년 딱 대한민국으로 건너옵니다.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북한 안 가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제 생로병 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이미 유럽은 생로병사에 100년을 지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생로병 50년 왔는데 마치 우리가 OECD 국가가 돼서 100년 되는 것처럼 복지, 그 다음에 요새 무상 이런 거 되는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OECD 국가는 생로병사를 거쳤어요. 늙은 노인이에요. 100살 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유하면은 대한민국은 70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50년 남짓 개온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장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일을 해야 되고 아직은 우리가 열심히 생산해서 나가야 되는 장년이라는 꼭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거 놓친 사람들이 대부분이 잘 이게 모르고 있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이제 OECD 100년 된 나라처럼 꼭 복지 문제도 스웨덴이나 스위스 같은데 비교하면서 왜 거기는 이런데 이러느냐. 전부 비교를 그렇게 하는데 이건 대단히 50대 중년을 건장한 사람을 100살 먹은 노인한테 비교를 하면서 저 노인은 지금 복지 비용 공짜로 얼마를 더 받는데 왜 우리는 저기 주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오늘 문명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산업사회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이 브릭스 국가로 이제 건너갔죠. 이게 파도 물결처럼. 그 다음에는 이제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세계를 한 바퀴 뺑 잡아 돕니다. 꼭 파도처럼.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파도처럼 한 번 지나간 데는
산업사회가 다시 안 와요. 이걸 머리에 넣어 두시고 이제 보면 세계를 볼 수 있고 우리가 경제도 보이고 정치도 보이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방직공장, 산업사회, 봉제공장, 중화학공장, 자동차 다 아시는 거예요. 기차, 예, 선박, 그리고 비행기. 이게 비행기가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처음 그 한번 하늘을 날아본 게 밑에 그림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에어버스 뭐 400명, 500명씩 태우고 가죠. 다양한 가전제품. 이게 산업시대 때입니다. 쭉 보시는 게. 이제 머리에 잘 넣으시고 다음 문명에서는 어떤 것이 나오는가. 이걸 이제 보시면은 아하, 지금 이렇게 되어 있구나.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건 지난 40년 동안 정말 틈틈이 열심히 자료 모아가면서 연구해온 결과고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은 우리 지금 세계 인류 중에서 새로운 문명을 찾아낸 것은 제가 지금 유일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름도 제가 장명을 많이 했고요. 잘 따라오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혁명 시대가 우리 혁명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들어가고 있다. 새로운 한몸 사회는 제가 찾아낸 거면은 한몸 사회다. 그리고 정각, 깨달음에 의해서 한 몸이 이루어진다. 전 인류가. 그리고 중심 사상, 이데올로기, 자본주의에서 기창주의로 간다. 한몸 혁명 시대가 탄생을 이제 선진국에서 지나간 이제 산업사회가 지나가 버린 데서는 선진국에서 새로운 이렇게 싹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 18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연구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이제 ICT, NT, BT, AI 등의 첨단 기술과 창의력에 의해서 70억 또는 77억, 뭐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70억 전 인류의 눈, 귀, 코, 혀, 몸 등 오감을 모두 연결해 가지고 하나의 세상,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나 유기체처럼 통합, 진화되는 기창주의 한몸 사회가 놀라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40년 동안 연구한 기창주의 한몸 사회입니다. 문명의 이기는 아까 보셨죠? 자동차, 기차, 비행기, 선박 뭐 이런 거였죠? 가전제품. 네, 아닙니다. 이제는 지적 회로, 반도체, 칩, 센서, 디지털, 소프트웨어, 메모리, 디스플레이, 인터넷, 웨어러블 컴퓨터, 입는 컴퓨터, 3D 프린터 대단히 중요해요. IoT, 3월 인터넷이죠. 인공지능이 여기 들어갑니다. 인공지능이 따로 혁명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한몸사회가 산업사회가 한몸사회가 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교육 등 모든 분야가 통째로 180도 바뀌게 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는 간접민주로부터 직접민주로, 경제는 제조업 대량 생산 시대로부터 3D 프린트에 의한 1인 제조업 시대로, 기업 경영은 수직 경영에서 수평 경영으로, 노사 관계는 단체 협약에서 개별 협약으로, 지금 우리나라 이게 엄청 문제가 커져 있죠?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는 석탄, 석유, 원전으로부터 청정, 신, 재생 에너지로, 교육은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이게 지금 세계에서 이 교육 방향을 잘 못 잡고 있어요. 획일적 주입식 산업시대 때의 교육으로부터 이제는 새로운 문명에서는 학생 각자의 적성에 따른 창의적 맞춤 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실업 문제는 1차적으로는 국내 시장에 있어.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해외 시장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지구촌은 15시간으로부터 1시간 일 생활권으로 바뀝니다. 엄청나죠? 전 인류가 한 몸이 된다.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제가요, 이 생명체 진화까지 35억 년에 박테리아부터 시작해서 쭉 진화 과정을 다 검토해 봤어요. 박테리아가 세포가 이 60조 세포가 우리 인류까지 오는데 35억 년이 걸렸습니다. 진화죠. 우리 한 몸에 이건 엄청난 신비의 세계에 들어 있습니다. 이 60조 세포를 가진 인간이 지금 70억인데 한 5억, 7억 될 겁니다. 이 70억 인류, 60조가 아니에요. 70억, 1조도 안 됩니다. 이 인간이 드디어 첨단 기술과 창의력에 의해서 하나의 유기체가 된다. 믿어지십니까?
제가 이거 오래전부터 연구해서 책으로 내고 제시한 건데, 제가 이제 놀라운 현상이, 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스마트폰 첨고. 화면 5번만 접었다 펴도 끄떡없는 폴드폴 또 나왔죠. 스마트 안경, 스마트 시계, 뭐 여러분 다 이제 하나하나 다 착용하신 거예요. 다양한 착용 스마트 기기, 스마트 헬스케어 라이프 밴드, 웨어러블 기기, 온몸의 웨어러블 기기, 이게 스마트 잠옷, 운동화,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마트 기기가 다 들어갑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이게 다 연결 다 돼요. 제가 그냥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 스킨, 오감이, 전자 감각으로 다 연결됩니다. 먹는 컴퓨터, 몸속 분자 로봇이 몸속에 들어가요.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청소한다고요. 고치고. 의료용 마이크로 로봇. 장 검사 시술하는 손톱만한 조그마한 로봇도 지금 발명됐죠. 돼지 몸속에서 인간 장기를 생산한다. 컨택트 렌즈로 용의자를 인식한다. 미국 FBI에서 개발해가지고 저 출간 이 용의자 몇 번 간다 찾아내는 시대가 왔습니다. 통역 안경, 3월 인터넷 모든 걸 다 연결하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오감을 다 연결한다고. 오감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물, 건물, 농장, 뭐 가축 전부 다 연결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VR 시대. 이제 세계로 돌아갈 필요 없어 앉아서 다 보는 거. 모바일 온리 시대. 2010년부터 약 10년 이것도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AI 시대가 오는 거죠. 2016년부터 드디어 AID가 이제, 여러분 AID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컴퓨터 같은 기기예요. 빅데이터 자료를 가공해서 우리한테 편리하게 모든 영역에서 작용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DNA 30억 쌍을 모두 합성했다. 5G, 꿈의 통신망이다. 5G 초고속 통신망. 여기 이제 양자 컴퓨터를 IBM에서 40년 동안을 개발해 왔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슈퍼컴퓨터로 10억 년이 걸릴 계산을 양자 컴퓨터로 2분이면 계산한다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단백질 원자 분석 같은 거 다 하고 세계 우주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딱 하나가 다 통해버려요. 빵 생각만 해도 그냥 다 움직여버리는 엄청난 세상. 그래서 제가 이거 몇십 년 전부터서 한 몸 사이로 간다 했다. 제가 이름을 지을 때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걸 학문적으로 누가 받아들이겠는가? 인간이 한 몸이 된다? 이거 보세요. 양자 컴퓨터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요새는 뭐 한 몸이라는 것을 하도 많이 써먹고 있어서 제가 이제 조용히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 들어오면 온 세상이 다 하나가 돼버립니다. 전부 한 유기체로 돼버립니다.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지구촌은 1시간 생활권으로 바뀐다. 여러분, 1950년대 후반,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저 남달에서 서울까지 수도까지 올라오는데 기차를 타고 25시간 올라옵니다. 그렇게 어려웠어요. 시골에서 농경시대에 살다가. 그런데 지금 지구촌에 1시간이면 어디고 다 갈 수 있게 된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까? 자, 그러면 제가 말로 하면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무인차, 아시죠? 스마트카 나왔죠?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 또 자동차, 하늘을 나는 자동차. 예, 이제는 이 플라잉 보드로 가지고 이제 날아다니겠다. 35km 날았어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엄청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사도 없는 택시. 택시 요금보다 더 싼 에어택시가 이제 나온답니다. 앱으로 호출하는 자율비행 택시. 캡슐 열차, 하이퍼루프. 타란 열차. 하이퍼루프 첫선 보였습니다. 1인용 마이 헬기 시대. 자율주행 비행기.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른 로봇. 초음속 여객기. 서울 뉴욕간 3시간이면 달릴 수 있는 비행기가 옵니다. 그 다음에 베이징 뉴욕 간에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마하 5 여객기가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영국 버진 그룹에서 이번에 이 회장이 창업자가 며칠 전에 우주 올라갔다 내려왔죠. 70세 먹은 창업주가 극초음색 민항기를 개발해서 3번 시험해가지고 한 번 사고가 났고 2번은 성공을 했는데 이게 시속 3만 킬로미터로 달리는 비행기입니다. 지구를 한 바퀴 잡아 도는
3만 킬로면은. 근데 지구의 반바퀴면 어디고 가는 거니까 15,000킬로예요. 그러면 30분이면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천에서 아침 7시에 이 비행기를 타면은 반바퀴, 그러니까 가서 30분 가가지고 뉴욕에 내려서 직장까지 30분이면 1시간이면 출퇴근이 가능해진다. 상상되십니까? 그러니까 1시간이면 어디고 출퇴근을 할 수 있다. 사실은 뭐 VR라든가 AR 이런 거 가지면 갈 필요도 없겠지만은 요새 줌으로만 해도 갈 필요가 없죠. 그러나 꼭 가고 싶다면은 1시간에 출퇴근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하루 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해가지고 30분 뉴욕 비행기나 파리 비행기 나와가지고 쑥 30분 날아와서 인천에서 다시 집에, 그것도 이제 이 가로수 위로 나르는 에어 택시로 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은 자기 또 승용차, 에어 승용차를 타고 오면은 저녁 7시 집에 떨어져서 가족과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또 그 이튿날 출근할 수 있고, 이런 세계가 지금 거의 다 왔다. 놀랍죠? 세 번째, 모든 생산과 유통은 이제 자동화돼 버린다. 제가 이렇게만 말하면 더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증거를 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스마트 공장, 연 30모작을 하는 수직 농장, 많이 생겼죠.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 30모작. 농지를 갈 필요도 없죠. 연 30모작 수직 농장 계단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청정, 그것도 채소 재배에서. 로봇이 농사를 짓는다. 영국에서 개발했죠. 로봇이, 사람이 아니고. 자율주행 로봇 트랙터. 일본 홋카이도 대에서 개발했습니다. AI 농사가 짓는다. 딸기 수확도 로봇으로 한다. 음식을 아예 이제 그 생산하지 말고 그냥 찍어내버리자. 108개 원소를 가지고 만들어내면 되지. 뭐 그때 생산할 필요는 뭐 있겠냐. 그래서 푸디니. 그냥 원소 집어넣어서 뭐 먹고 싶은가? 과일 같은 거? 아니면 육고기, 밥? 찍어내. 그것도 이걸 말로 하면 그 이튿날을 탁 찍어서 준비하고 있다고. 상상이 가세요? 제가 말로 하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유통 보십시오. 우편, 택배, 배달 로봇, 스위스 우중국에서 개발했습니다. 소형 드론 음식 배달, 윙, 구글에서 개발했죠. 이마트 자율주행 카트, 엘리시엄입니다. AI 로봇이 만든 무인 햄버거 식당, 재밌죠? 로봇 주방 시대, 문어처럼 말랑말랑한 로봇도 지금 개발했어요. 사람처럼 로봇이 다니면서 배달해 줍니다. 그래서 생산과 대부분의 유통이 가면 갈수록 자동화되고 무인화되고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파업도 안 하고 할 것이다. 네 번째로 크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인 제조업 시대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 지금 3D 프린터는 말도 안 하고 있어요. AI만 가지고 그래요. 마치 눈을 감고 코끼리 다리 마는 식으로 하는데 이거 거기 빠지면 안 돼요. 1인 제조업 시대, 새로운 기창주의 한몸 시대 때 산업사회 이후 한몸 시대에는 1인 제조업이다.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거대한 공장과 백화점, 마트 같은 거 생산해보세요. 상상에 가십니까? 3D 프린터. 공장이 필요 없다. 1인 제조업 시대다. 보여드리겠습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인공혈관. 귀, 뼈를 찍어서 생체 이식에 성공했습니다. 이건 조선일보 2010년 2월 16일 날 나온 거예요. 3D 프린터로 만든 두개골. 우리 강원도의 그 강원 지역본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과학지역본부에서 60대 여성에게 첫 이식 수술에서 성공했습니다. 이거 매일경제 2016년 4월 5일 날 나온 자료입니다. 3D 바이오 프린팅, 세포까지 출력해낸다. 살아있는 세포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3D 홀로그래프 현미경을 우리 한국 사람이 개발해낸 거예요. 3D 프린터로 찍어낸 섬유와 드론, 색소폰, 오토바이, 3D 프린터로 제작한 자동차. 보세요. 이게 타이어는 그냥 지금 끼운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3D 프린터 찍어낸 겁니다. 공중을 새처럼 날아간다. 신형 제트 슈트를 선보였습니다. 이거요, 3D 프린터를 찍어낸 거. 이건 조선일보 2013년에 나온 자료를 제가 올린 건데요. 아주 금속, 철, 강철로 만들어서 정확한 권총까지 만들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3D 프린터로 찍어낸 드레스, 파리 패션쇼에 나온 겁니다. 공기로 만든 단백질, 대체육을 또 3D 프린터로 찍어낸다. 건물, 교량, 달 기지도 3D 프린터로 찍어 아직 그 전에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다 기술은 마련돼서 이제 인공위성 타고 올라가서 떡 집어넣으면 지가 돌아다니면서 찍어낼 겁니다. 근데 3D 프린터로 가지고 3D 프린터도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건 뭐가 있습니까? 아침에 앉아가지고 그냥 음식 뭐 찍어내라, 기계는 뭐 찍어내라, 옷은 내가 뭐 하나, 신발 하나 찍어내라. 그럼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대로 지금 우리가 진입하고 있다. 놀랍죠? 5번째, 크게. 노동과 교육,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직장이 다 해방된다. 나쁘게 말하면 사라진다. 해방된다. 이 난리죠. 요새 실업자가 많아지는데. 두고 보세요.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무어라는 사람이 기술 가속의 무어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쭉, 지금까지 틀리질 않았다고 그래요. 1940년도 쭉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40년쯤 되면은 모든 것을 다 기술로 만들어낼 것이다. 남자, 여자,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만들어낸다. 생산할 수 있다. 대학, 다음 대학이 무너진다. 코세라, 인터넷. 우리 지금 에듀스, 뭐 이거 많죠. 지적 노동이 해방한다. 뭐 제가 구태여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고요. 인공지능 의사가 탄생했다. AI 변호사 로스라고 하는 뉴욕 포럼에서 이건 중앙일보 2016년에 나온 자료인데요. 그 다음에 국내 첫 AI 변호사가 지금 나왔죠. 그리고 성남 중앙일보 2010년에 나온 기사입니다만 성남 아트센터에서 로봇 인간 피아니스트가 경연해서 근데 이제 그 감정을 조금 더 넣고 덜하고 보다는 거의 정상으로는 대단한 그 성악을 한다고 그래요. 재밌는 것은 소피아라고 하는 이 외교관인데 유엔 본부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뭐 미중 패권 전쟁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예를 들면 물어보는데 이건 뭐 평생 외교관 생활한 사람보다 더 그 명답을 내서 사람들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게 조선일보 2017년에 나온 기사인데 한국에서 왔다 갔죠. 중국 신화통신 AI 앵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같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그 MBN 그 앵커 여성 그분도 지금 이 AI 앵커로 시연을 얼마 전에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안면인식 기술 놀랍죠? 주요 직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인데 한 30년간 인공지능을 연구해온 IQ 165 천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29년에는 인공지능이 개별 인간을 뛰어넘고 2045년에 아까 무어의 법칙에 거의 가까이 갑니다. 2045년에는 인공지능이 인류가 지금까지 총 쌓아온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단계로 넘어설 것이다. 그때 인간은 어쩌면 죽지 않고도 핵심적인 건 빼놓고 다 교체해가면서 불사, 불멸 할지도 모른다. 이 사람이 이제 구글에 지금 시니어 리서처로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기대를 하고 연세가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 냉동으로 지금 냉동시켜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지금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2045년에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제 두고 봅시다.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6번째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드론 전쟁 시대가 옵니다. 이제 드론이 손가락만한 헬기로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거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활용했어요. 태양광 드론, 전쟁 로봇 드론, 우리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AI 전투 로봇, 그 다음에 무인 정찰기, 6세대 전투기 미래 공중전, 미 해군의 레일건, 음속에 6배로 그냥 어떤 뭐 군축함이고
다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무기가 나와 있고 마하 5에서 20 극초음속 미사일기 무섭죠. 여섯 번째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주도 한 몸으로 변한다. 우주까지. 우주 관광 개발 업체들이 지금 나왔죠. 우주 호텔, 우주 공장, 우주 택시. 7월 20일 날 그 베이조스가 82세 할머니하고 18살 먹은 청년하고 자기 형님을 모시고 올라가서 100km 우주 가서 유영하고 내려온 장면입니다. 제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은 오진이다. 잘못된 것이다. 눈을 감고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이다. 이건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산업사회가 한 번 생로병사하면 되지 뭔 혁명을 4번이나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책을 쓴 사람은 학자가 아니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 회장인 슈바브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AI라든가 IoT, 뭐 자율주행차 요 몇 개를 가지고 이게 새로운 산업사회 이후에 새로운 혁명 시대다. 그래서 그것만 붙들고 만일 돈과 우수한 사람 인재를 그 AI 쪽에만 집어넣어. 지금 서울대학교 정원이 50명이랍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을 집어넣어요. 몇백 명, 몇천 명을 넣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돈 다 그리 가고 전부 매스컴도 정부도 관심을 그쪽에다 두면은 기업도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은 그럼 나는 뭐야? 나는 그럼 이 시대에 나고자야? 좌절하고 의욕을 잃고 희망도 잃고 그러면 뭐야? 한쪽에서는 막 난리가 났어요. 요새 그 개발자들 막 기업에서 스카우트 해가고 뭐야? 뭐 회장한테도 대들고 말 돈 더 내라. 나머지는 뭐냐? 일자리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설령 5%로 합시다. 나머지 95%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겁니까?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거 안 되면 큰일 나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AI가 아니라 AI는 컴퓨터 같은 거라고요. 자료 정리해주는 기계라고요. 모두가 한 몸을 한단 말입니다. 한 몸 혁명. 모두가 한 몸 혁명. 예를 들게요. 어떤 청년이 조그마한 가게에서 커피점을 해요. 그러면 아까 AI도 집어넣고 모든 걸 새롭게 집어넣어서 자기도 혁명을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택시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자영업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같이 혁명을 해서 같이 잘 사는 거지. AI나 IoT 뭐 자율주행 그 몇 사람 그거 개발한 사람들 그 사람만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1980년 기자 출신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산업사회 이후는 제3물결 정보사회다! 그래가지고 막 전부 그냥 책을 읽고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그게 셌으면은 일부 대학에서는요, 아예 인문학과를 없애고 정보학과를 증설했다가 얼마나 했으니까, 이건 뭐야? 창의력도 없어지고, 인성도 나빠졌다.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슬픈 얘기죠. 웃기는 얘기죠. 1992년에는요, 피터 드러카르는 경영학자예요. 문명사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양반이 또 세계에다가 산업사회 이후는 지식사회다 그랬다, 지식사회.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지식 하다가, 첨단 기술과 창의를 소홀해 본 적이 있네요? 저는 이걸 줄기차게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걸 다 보고 있었죠. 오진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데로 그래서 학자가 조심해야 돼요. 저는 칼 막스 헤겔 같은 사람도 굉장히 조심했어야 돼요. 무슨 말이지 공산주의가 따로 자본주의 이후에 공산주의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수천만 명들이 죄 없이 돌아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는 자기 연구한 것을 책을 팔아서 유명해지거나 유명해서 그러면 안 돼요. 학자 조심해야 돼요.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지고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 국민들에게 인류에게 내놓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토론을 하고 같이 가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이 칼 막스 헤겔 이후에 많은 사람들 유명인 인사를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래고 지금도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 용어를 잘 안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너도 나도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너도 나도 쓰고 생각도 안 해봐요. 과학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검증해봤냐. 그러면 제가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몇 사람만 1%만 그냥 부자 되고 잘 살고 인기 있고 언론도 다 그리 집중.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죽으라는 거예요?
실업자 대라는 거예요. 지금요, 실업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0만 명이 넘어요. 700만 명 말이지. 반토막, 월급 반토막은 비정규직이 800만이 넘어요. 1200만 명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AI 쪽이라도 이런 쪽이란 말이지. 그냥 무슨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막 떵떵거리고 난리고 말이지. 그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해지고 양극화가 얼마나 심해져서 어떻게 될 거예요? 이 사회가 어디로 갈 거예요?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학자들요, 연구자들요, 겸손해야 돼요. 돈의 눈에 팔리면 안 돼요. 책 내서 유명해지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잘못 가면은 3차 세계대전이 위험해지죠. 지금 미국, 중국, 이건 하루하루가 불안해집니다. 미국, 일본의 해양 세력과 중국, 러시아 이런 게 지금 충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미국, 일본이 해양 세력이 뭉치고 중국, 러시아 대륙성이 뭉쳐가지고 둘이 만일 유도탄을 날리고 핵무기를 날린다면 그 중간에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로일 전쟁 때, 청일 전쟁 때 희생은 어디서 당했습니까? 우리 조선반도에서 당했습니다. 그런데 미중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투키데스가 일어난다? 그럼 누가 희생을 당해요? 죄 없는 우리가 당해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데 원래 음양, 서악은 동전의 앞뒤처럼 짝이 딱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이 천선터에 이렇게 어려운 무서운 3차 세계대전 폭탄이 머리 위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데 그만큼 또 좋은 점도 있다. 선한 것이 있다. 호불호가 같이 있다. 우리가 잘만 정신 차리고 세계를 내다보고 잘 나가면은 세계 중심국도 될 수 있다. 믿어지세요? 이거 제가 연구하는 거예요. 자, 한 몸이 됩니다. 전 인류가 231개 국가가 한 몸이 돼요. 한 나라가 돼요. 그러면 231개 국가는 지방정부로 변해요. 대한민국 주, 미국 주, 중국 주, 도, 그건 관계없어요. 주로 하거나 도라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유엔이 세계 정부로 전환이 되고 세계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이제 핵무기 전부 내려놓고 왜 누굴 죽여 같은 몸인데 같은 이웃이고 같은 가족인데 누굴 죽이려고 핵무기 만들고 유도탄을 만듭니까? 레이건을 뭐하러 만들어요? 총을 뭐하러 만들어요? 시탄을 뭐하러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자리 만들어야죠. 서로 평화하고 예술하고 춤추고 BTS 마냥 노래 부르고 BTS가 한국 사람들만 아니에요? 전 세계에 다 즐기잖아요. 그런데 이 유엔을 세계 정부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세계 정부가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은 어디로 그러면 놀 것이냐 하는 단연히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은 유엔이 지금 70년 동안 뉴욕에 있었으니까 거기 당연히 있어야지. 그런데요, 요새 좀 타프한 사람들 보세요. 시진핑이나 푸틴 같은 사람이 미국에서 왜 뉴욕에 들어오냐? 여태까지 둔 것도 누구 혜택이지? 안 돼. 그러면요, 세계 강국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첫째 조건을 연구해 보니까 제가 이거 오랜 동안 연구했는데 크지도 작지도 않은 국가. 이게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종교가 다 있으면서 싸우지 않는 국가. 이게 유럽, 미국 같은 데 해당이 안 돼요.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는 종교를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 있으면서 다양하게 있으면서도 싸우지 않는 국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다인종 혹은 황색인종 국가. 제가 자세한 설명 않겠습니다. 사계절, 세계 정부니까 전 인류가 다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눈, 비, 우박 다 있어야죠. 다섯 번째는 제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넣어봤습니다. 세계 정부가 있으려면은 해양 국가도 오고 내륙 국가도 오니까 육지 절반, 바다 절반. 이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춘 나라가 231개 국가 중에서 딱 하나. 놀랍죠? 제가 이거 상당히 오래 연구했어요. EU에 가서도 연구해봤고요. 딱 하나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 제2 광복 아니면은 우리 한민족 천손족이 비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천손토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한반도 그러면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지은 조그마한 이게 국한시키려고 압록강이 주관을 한반도 안 쓸 거예요. 천손토에 대한민국이 여기가 세계 정부 명당이다, 입지다.
제가 연구한 결과, 이건 오래전부터 책에 내놓은 겁니다만은, 그래서 대한민국은 드디어 워싱턴 DC처럼 세계 중심국이 될 수가 있다.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때 이제 남북 평화 통일도 될 겁니다. 조금 참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로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권 분립, 직접 민주주의, 시민혁명 시대가 오고 있다. 농경시대 때 1인 전제군주 체제, 산업시대 때는 3권 분립, 입법, 행정, 사법. 제가 연구한 기창주의 한몸 사회에 가서는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요새 이제 독재, 전제 이런 자꾸 기승을 부리죠. 특히 바이러스 와가지고 6으로 갑니다. 136 입법, 행정, 사법에다가 3권부를 추가합니다. 요새 언론, 사부가 됐죠. 시민단체, 얼마나 많아요. 수만 개입니다. 시민단체가. 마지막에는 학술, 예술, 종교를 합해서 제가 학예종은 이건 창의적이 필요, 독립적이 필요하고 자유가 필요해요. 많은 연구자가 필요해요. 여기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학예종은 따로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그 대신 간접선거가 아니고 유권 수장, 대통령, 국회의장, 이 대법원장, 언론부장, 전부 이 수장들은 유권자가 직접 선거를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5회 연임케 하자. 왜? 스피드 시대예요. 스마트폰 시대예요. 그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 잘못한다. 이 사람이 사심이 있고 일도 잘못하고 이게 뭔가 몸이 아프고 정신이 좀 헷갈하겠다. 그러면 바꿔요. 이제마다 바꿔요. 하는 거 딱 보고. 요새는 투명한 시대잖아요. 화면 딱 보면은 저게 얼굴이 이상하다, 눈빛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게 유심히 보고 스마트폰으로 어느 날 투표. 잘하면은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다섯 번. 10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못하면은 이거 왜 5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2년 동안을 바꿔요. 년마다. 이게 제가 참 유권분립 직접민주주의 시대의 직접 유권자가 뽑고 임기는 2년으로 해서 5회 연임케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책 한 권으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AI라든가 이런 자동화되고 전부 생산 유도 다 되면은 사람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실업자는 많아지고 양극화는 심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진선미, 참된 것, 착하고 선한 것, 아름다운 예술. 인간은 그리 가서 이제 고차원의 세계를 살게 된다. 이게 이 어려운 공장에 가서 기에 속아가지고 말이야 블루카라 하면서 땀 흘리고 말이야 먼지 마시고 봉급은 적고 말이지. 이런 거 하지 말고 변호사, 의사 얼마나 힘들어요. 의사가 제대로 따라가려면요, 치료도 뭣도 하지 말고 산더미처럼 쌓인 이 논문을 밤새 24시간 해도 읽어도 안 된답니다.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근데 AI는 그냥 촥 있거든요. AI 맡겨요. 맡기고 우리는 진선미, 아름다운 창의적이고 멋지고 예술적이고 정말 자유롭고 서로 사랑하고 모이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러고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럼 월급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사실은 이제 그거 준비하려고 나가는 건데 이 정치인들이 괜히 파퓰리즘으로 표 얻으려고 난리인데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이제 이걸 연구를 해야 돼요.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연구해서 기본소득을 어떻게 해야 돼야 이 진선미를 추구하면서 이걸 할 것인가.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소득, 보편소득은 주자 이거예요. 앞으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재원도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지시를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소득은 최저 생계비로 할 수 있는 돈은 모두에게 주고, 그 다음에 선별적 기본소득. 다시 말하면 진선미에 가서 나는 그림을 그린다, 음악을 한다. 그럼 조수미 씨 같은 사람, 봉준 같은 사람, 야, 이거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면 평가를 해요. 다면 평가를 해가지고 밑에 옆에서 다 해가지고 봉준호 씨, 조수미 씨 같은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 준다든지, 700만 원 준다든지, 아니면 2천만 원 준다든지. 요새 스포츠나 연예계에서는 그렇잖아요. 좀 격차가 심하긴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더 많이 주자는 거예요. 조금 더. 그러면은 내가 이거 예술하고 뭐하고 하니까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준다? 모든 사람이 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예술도 하고 더 창조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스포츠 얼마나 재밌어요. 그거 다 굶어준 사람 없고. 제가 이게 보편적 선별적 기본소득을
이 세월호 문명에 들어갔을 때 진선미를 향했을 때 조금씩 가자. 지금은 아니다. 지금 설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방향을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 와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아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 인류가 한 몸으로 한 세계로 가는데 세계를 이끌고 갈 지도자가 안 보여요. 지금 뭐 대통령 선거 대선이 눈앞에 왔는데 너도나도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한 20, 30명 나와서 지금 돌아다니는데 제 눈에도 이런 시대를 이끌고 갈 대통령이 보이질 않아요. 감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언론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세계 더더욱이 안 보여요. 전 세계예요. 한국을 이끌고 갈 사람도 안 보이고 대국을 이끌고 갈 사람들도 안 보이고 세계를 이끌고 갈 리더십이 안 보인다 이거. 그래서 제가요 8년 전부터서 도대체 그럼 누가 어떤 민족이 어떤 국민이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고 갈 것인가 그걸 제가 이제 검토해 봤습니다. 어떤 민족이 한몽시대의 세계를 이끌 것인가. 세계의 인종에는 4개의 인종에 8개의 계가 있더군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리고 민족, 언어나 문화를 같이 쓰고 있는 민족 개념입니다. 이런 쉬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 두뇌가 엄청 발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게르만 민족, 특히 앵글로색슨족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물론 유대인이 그 속에 들어있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유대인과 앵글로색슨족을 이렇게 쭉 봤더니 이건 아니야. 이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거칠고 뭐하고 돈 뭐 여러 가지 해서 그러면 어떤 민족인가 하다가 제가 우리 한민족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고 역사책을 보니까 이게 무슨 신화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민족사학계 쪽에 많은 자료가 나와 있고 책도 나와 있고 그 학자들이 나와 있어서 많지는 않아요. 제가 8년 동안 이 속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 우리 한민족. 여러분, 강물도 보면은 저 위에 옹달샘이 새암이 있어요. 나무는 뿌리가 있어요. 부모 없는 자식 없어요. 조상 없는 후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민족의 뿌리를 이렇게 좀 올라가 보자고요. 그러면 조선족이 나와요. 북파가 조선족이에요. 이주시도 조선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중국 대륙에 동이족이 막 나와요. 그거 우리 혈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선비족이 나오고 배달족이 나오고 맥족이 나오고 저기 가면은 천손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저 뿌리로 올라가면은 대충 12,000년 전쯤으로 올라가서 천손족이 나온다. 그래서 한민족 천손족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 토인비브의 문명 설정에 의하면은 수메르 문명 다음에 이집트 문명 그 다음으로 우리 고조선 문명이다. 그래서 우리 이 천손족이 어디서 왔냐? 7가지 설이 있어요. 저 중앙아시아의 타미르 고원, 그리고 우랄 알타이 지방,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화북 지방, 그리고 시베리아의 서남 지방, 그리고 바이칼 지방, 몽골 지방에서 내려왔던 7가지 설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신용화 교수가 평생 연구를 해서 한 60권의 책을 냈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가지고 보면은 그게 아니고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남쪽에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제 유물로 보면은 지금 충청도 지방의 산악지에서 올라가는데 제가 고인돌이라든가 석관묘라든가 여러 가지 이 빗살무늬 톡이라든가 그 유물 흔적을 보면은 호남 저 남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요. 저는 이제 이 최남단, 순천, 고흥, 고지방 그리고 영산강을 해가지고 금강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한강, 이제 신용화 교수님은 거기에 남한강, 한강을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제 고인돌 같은 걸 보면 세계 7만 개 정도의 고인돌이 있는데 호남에가 2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호남에서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한강, 대동강, 홍산을 잇는 고조선 문명이, 위대한 고조선 문명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수메르 이집트 문명 다음으로 오래되고 섬세하고 기록적이고 찬란한 그런 문명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올라간 우리 천손족이 중국의 중원을 2000년 동안 지배하고 그리고 갑골문자, 금문 다 우리 조상들이 다 창조해냈고 중국의 문화를 다 거기서 창조해낸 거예요. 2000년 지배하고.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일부가 맥쪽이,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유럽을 거쳐서 저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해던 남미까지 내려가면서 그 고인돌과 곳곳에 우리 문화가 곳곳에 있습니다. 윷놀이도 있고요, 언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2500년 전에 그 다누세 문경, 청동 거울과 금강교고, 비파형 동검자, 이 나누기 있어요. 세계 최초로 나누어서 개발한 우리 천손족 한민족이 유럽으로 건너가요. 거기 가서 수세기를 지배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혼족 등 다양한 민족으로 분파돼서 피가 많이 섞여버렸죠, 지금. 터키라든가 이쪽에, 이 부끄라파 쪽에 가면은 많은 지금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00년 전에는 이 천손족, 특히 이제 가야의 김수로왕의 후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요. 먼저 건너가서 천황의 가문을 걸쳐서 만들어 와요. 예. 그리고 이제 백제의 왕족과 귀족들이 대거 건너가서 야마구치 현등에서 말이죠. 중국의 지도 세력이, 지배 세력이 지금까지 쭉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요, 우리 지금 천손족은 이 동북아시아, 전 세계에 제가 대충 유전인자 같은 거 테스트 해놓은 거라든가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조금 좀 제가 너그럽게 봐서 10억 정도는 천손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이게 동북아시아 지배세력은 전부 천손족이고요. 그러니까 이 역사관만 좀 가지면은 일본하고 이렇게 맞대결해서 감정 싸움 하지 마세요. 아, 중국의 지배세력이 우리 같은 천손족 혈통이라고요. 왜 싸워요? 우리가 이게 본터다, 큰 집이다, 원래 출발이 여기다. 그 역사만 바로 세우면은, 아, 됐죠. 알았어. 이 동생들 알았어. 아, 그러면 되지. 뭐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고인들 보세요. 저 남쪽에 이 목포 하순 이 지방에서 막 뻘겋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왜 내려왔다? 여러분, 이거 지금 뭐 7가지 설을 주장하는 학자들 난 몇 사람 있는 거 알아요. 이거 보세요. 고인들만 봐요. 이게 내려갔는가 올라갔는가 말이에요. 이것뿐이 아니라고요. 이거 비쌀물의 톡이 지금 분포 보세요. 남에서 올라가잖아요. 중국 넘어가잖아요. 비파형 동호문제 분포 보십시오. 어디로 갑니까? 청동거울, 이게 나노 기술인데 이거 어디 갑니까? 저 호남 쪽에 제일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분포돼서 가잖아요. 위에서 내려왔습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내려온 쪽에 우측에 주변은 드문드문하고 이가 많단 말입니까? 여기서 올라간 거죠. 석간매 분표가 이렇습니다. 제가 증거 다 가지고 있어요. 홍산문화 보십시오. 여기서 올라간 거예요. 중국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유적지. 그 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황하 문명 1000년 전에 그때 철기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옥기를 많이 만들었는가? 숱하게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 천손족의 문명이에요. 갑골 보십시오. 남쪽에 올라가서 이제 중국에서 있을 때 개발했으니까 갑골 문자를. 올라갈 때는 문자가 없었죠. 고조선의 초기 영역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제가 자료를 모았어요. 유럽의 조각가들이나 예술가들이 일본에 와서 이 지금 일본 국보 제1호를 보고 일본 전체가 바닷속으로 내려 꺼져도 이것만은 구해라, 이것만은 보존해라. 그림도 있고 조각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돌아다니면서 이것만큼 완벽하게 조각이 된 얼굴상이 있는 것인가? 저도요, 예술가는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제가 직접 가봤어요. 제가 찍어 왔어요. 사진도 사오고요. 이 미륵방가 사회상이 인간 실존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세계 최고의 걸작품인데, 이게 일본 국보 1호에 절에 있어요. 그래서 일본 건줄 알아요. 일본 사람이 만든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손가락이 부러져서 떨어졌는데, 그 소나무가 여기 조선 땅에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는 여기 이제 요새 유물 속에 청동기로 만들고 금으로 만든 건 많이 나오죠. 그러나 이 자체의 미륵방가 사유한 건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임진왜란 때 언제 가져가서 국보 1호를 해놨어요. 이게 우리 한민족 천손족의 작품입니다. 세계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얘기라 예술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세계 최초 금수걸작. 일본의 2세 신궁 조상이 여기가 우리 천손족이다. 여러분 앞에 홍살문이 있어요. 홍살문이 우리 천손족의 상징입니다. 홍살문이. 삼종신기, 이번에 왕 이렇게 계승해가는데 보십시오. 저 좌측에 저게 청동 거울입니다. 요 오른쪽에 이게 검이고요. 옥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옥이. 근데 사실은 옥은 이번에 넣었더라고요. 저게 1900년 동안 이어져 온 건데 우리
자, 당군 조선 때부터 내려온 삼종 신기가 일본 왕실에서 이어지고 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상 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게 정말, 그러면 정말 우리 천수교 아닌가요? 이게요, 이거 삼종 신기. 이번에 옥이 하나 들어왔어요. 원래는 이 세 가지가 그 삼종 신기예요. 중국에 이제 80년대 돈 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거 황하 문명이 전문 줄 알았는데 올라와 보니까 홍산에 보니까 막 옥이 나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오라 이게 1000년 전에 문명이 있었네. 파보니까 우리 동이족 태어복희, 치우천왕, 황제, 헌원, 염전, 신롱. 근데 태어복희는 동이족이라는 게 분명히 기록이 나와 보니까 빼버리고 치우천왕, 그 불구나마죠. 치우천왕, 황제, 헌원, 염제, 신롱 이 성도님을 삼조당하고 지어놨습니다. 야, 잘 보세요. 이게 삼조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화 삼조당. 요 안에가 지금 여기요. 치우천왕, 황제, 헌원, 염제, 신롱. 90년대 이후에 모신 거예요. 이거 이제 치우천왕이에요. 잘 보세요. 재밌는 건요. 2007년 4월에 준공을 한 건데 두 번 황제, 헌하고 염제, 신롱 두 번을 큰 데다가 엄청나게 크게 2000년 초에 만들었어요. 이게요. 석상 높이가 100m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멀리서 본 거예요. 이게 동이족, 천손족 우리 같은 혈통이에요. 중국 사람이 이제 시장을 인정했어요.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뭐 중국이 무슨 뭐 4대 사상 뭐 중국을 지배를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원터 큰 집은 가난해요. 그러나 채통은 있어요. 그러나 이건 변방에 가서 큰 땅에 가서 저렇게 크게 됐다고요. 자, 그래서 제2의 광복 운동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한번 정립해보자.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제안한 겁니다. 먼저 위대한 천손족 역사를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역사는 그 민족의 혼이요 정신이고 뿌리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을 막아야 하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문명 기창주의 한몸 사이를 우리 천손족이 창조해야 합니다. 세계 어떤 민족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역사를 보시면 우리는 침범한 적이 없어요. 홍익 정신을 가지고 이치로 세계를 지배해서 항시 점잖하고 학문적이고 기록적이고 2조 500년 동안에요. 조선 왕족 기록이 지금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서 세계 최고 최장입니다. 관료가 왕의 언행을 기록을 했는데 왕이 볼 수가 없었어요. 500년 동안 왕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왕이 지금 저 사람이 기록하고 후대에 내려가는 기록이 나는 못 봐요. 그럼 왕이 어떻게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록이 남아요. 세계 어떤 정권 하에서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왕이 보지 못한 기록이 있단 말입니까? 왕이 걸리기 두겠어요? 근데 이 천손토에서는 있었어요. 그런 우리 인류의 최고의 이 민족입니다. 민족주의 조그마한 요새 말하는 무슨 뭐 북한 쪽에 뭐 우리 민족 그런 거 아니에요. 세계를 아우르는 민족이에요. 세계를 아우르는 민족. 조그마한 민족이 협의 민족이 아니에요. 배타적인 민족이 아니에요. 세계를 아우르는 통큰 민족입니다. 유니버설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창주의 한몸 사이를 우리가 창조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중심으로 부상을 하니까 리더를 우리가 양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권 분립, 직접 민주도 3권 분립은 1차 시민혁명은 프랑스에서 했어요. 그런데 싸움에 10년 동안 엄청 피 흘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촛불 들고 유권 분립 직전에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모범을 딱 보여놓으면 세계가 전부 와서 배우고 갈 거예요. 그냥 연결될 거예요. 거기 BTS고 같이 나가면은 신바람 나죠. 유권 분립만 되면요, 저 자신도 정치에 관심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선해가지고 6개 부처가 상호 견제와 협동하면은 딱 끝나요. 정치 문제 여러분 머리 골치 아픈데 다 해방될 수 있어요. 1인 제조업 시대, 3D 프린터에 의한 이거 우리가 만들어내요, 우리 민족이. 그리고 진선미, 요게 이제 어디에서 안 나온 얘기입니다. AI 등의 첨단 기술을 해가지고 자동 생산, 자동 유통이 되면은 이제 우리 인간은 하하 하고 다 이제 골치 아픈 거 내놓고 아름답고 멋지고 진실되고 창의적이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시짓고 이제 이런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천손족이 해야 됩니다. 누가 하겠어요? 제2의 광복 운동으로 나라도 바로 세워보자. 2년 안에 국민통합 가능해요. 3년 안에 실업자도 해결할 수 있고요. 50, 60대 베이비 부모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 가능합니다. 농촌 5년, 10년 안에 현대화 가능합니다.
기업균형 혁신 방향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제 세계 정부 올 때쯤 되면은 우리 이제 타락하지 말라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런 건데 그거 넓게 보면은 타락, 마약 안 먹고 서로 안 싸우고 그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넓게 정말 홍익인간 제세 이후라는 큰 차원에서 인류를 한 가족으로 보는 차원에서 보면은 자그마한 약이다, 부약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2의 광복 운동, 우리 천손족, 한민족 모두 화합하고, 근데 화합하다 그러면 화합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정치권에서 여야 참말로 얼마나 싸우는 거예요. 근데요, 중용과 상생상멸 원리가 있습니다. 상생상멸 원리는 제가 한 권의 책으로 내놨습니다만, 이 우주의 본래 음양, 선악, 정기 플러스 마이너스, 진보 보수, 자본주의 공산주의, 전부가 동물, 식물, 남녀 전부가 짝으로 음양. 우리 컴퓨터나 AI 같은 데서는 제로 원, 소울자도 업 컸고 다운 컸고 전부가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 여야 이게 원래 싸우라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녀가 싸우면 되겠어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가 싸워서 문제인 거지. 사랑하면 돼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중용의 원리로, 상생상멸의 원리로. 예를 들면은 최저임금, 주 50원, 2시간제, 뭐 부동산 문제. 오케이. 여기에요. 조금 이런 정도 조금만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무와 무의 자연, 나 없는 조금만 우리 홍익인간 정신을 가지는 한민족의 가슴, 열린 가슴만 가지고 있는 리더만 있으면 오십시오. 세종대왕은 그 가까이 갔었어요. 이순신 장군 제가 보니까 오십시오. 최저임금 어떻게 하오리까? 그럼 이제 자영업자들, 뭐 이 경영자들, 그다음에 노조 대표, 전무가들 오게 하죠. 렛츠 토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 이거면 나와요. 정부가 힘으로 얼마나 올려라. 그러지 말아요. 정부가 뭘 알아요. 관료가, 정치인이 뭘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문제를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세종대왕은 세금 제도를 13년을 연구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부동산 세금 떼깍 올리고 종부세를 얼마나 올리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아니 세종대왕께서 그 시대에 13년을 연구했다니까요. 전부 같이 연구해서 토론해요. 협의해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부동산은 자유시장에 맡겨야 돼요. 정부가 개입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불로소득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 갑자기 막 로또 세금 매기면 되죠. 조세 정책이 있잖아요. 뉴욕 베를린에서 그 선진국에서 경제학 뛰어난 과학자들이 많은 데서도 했어요. 서민들 저소득층의 아파트 같은 거 얼마 이상 올리지 마라. 강제로 내버리지 마라. 우리도 이번에 그랬잖아요. 4년 이내에는 내버리지 마라. 했는데 전부 슬마됐어요. 여러분요. 자유시장에서 해결하도록 해요.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여야 진보 보수가 앉아서 또 이해자, 사용자, 노동자를 같이 앉아서 논의만 하면은 그리고 니들은 절대 감정을 가지고 이쪽 저쪽 니들 보면 안 돼요. 딱 열어놓고 같이 오시오. 토의합시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오늘 안 되면 내일하고 모레 안 되면 열흘 하고 이러면 한 달 하고 토론하면 답이 나와요. 세종대왕은 13년 동안 세금 문제를 연구했다니까요. 또 가서 시험해보고 또 물어보고 아니 13년 갈 필요는 없죠. 저한테 맡기면요. 한 달 이내에 돼요. 그러면은 여야가 그렇구나. 이렇게 하니까 뭐 싸움을 것도 없고 사랑한다고 사랑하고 되는 것도 없고 화합한다고 화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있어요. 이걸 중용이라고 그래요. 상생상멸 원리라고 그러고 답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답이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이 이런 것을 이치를 알고 지금 정치권에서부터서 훌륭한 리더가 나와서 국민에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으면은 바로 명년에 정치도 통합할 수 있고 여야도 될 수가 있고 진보 보수도 같이 논의할 수 있고 남북도 대화가 될 수 있고 다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그냥 해결할 수 있어요. 답이 다 있습니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 세계도 전부 가서 우리 바이러스 같이 합시다. 이 원자탄을 왜 만듭니까? 토론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안 되죠. 열어놓고 가슴을 열고 한번 생각해봐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인간의 동물성, 동물 기질이
사나운 동물이 올라올 때 전쟁을 한다고 해요. 동물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왜 원자탄을 만들어요? 왜 총을 만들어요? 왜 총알을 만들고 왜 쏴요? 간단해요. 대단히 간단한 걸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깨어나지 못해서, 사람이 성숙되지 못해서, 공부를 많이 못해서, 통찰력이 없어서, 자비심이 없어서, 노력을 안 해서. 그래서 오늘 제2 강복운동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되, 이것만 깨달고 우리가 나가면은 우리 한민족 천손족은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남북 문제 천손족 전체하고 화합, 그리고 발전할 수 있고 세계로 나가면서 전 인류를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민족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제2의 강복운동을 함께 합시다입니다. 감사합니다.